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장미경입니다. 네, 오늘 시스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시스템의 필요성, 팀워크, 그리고 크로스라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너무 잘하고 싶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숙제를 해결하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핀을 달성해서 왔지만 또 더 잘하고 싶고 또 더 많은 분에게 이 소중한 기회를 제대로 알리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저는 정말 잘하고 싶을 때 무엇을 잘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1번부터 이 7번까지 있는 이 시스템 강의를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요? 아메이 사업 그냥 제품 너무 좋은데 그냥 나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사고 나는 팔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메이 사업은요, 세일즈가 아니라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또 바깥에 있는 마케팅이라는 것과는 또 조금 아메이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깥에 있는 성공 노하우로 아메이의 성공을 하기를 바란다. 이러면 뭔가 맞지 않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잘 되고 남이 잘 되고 남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게를 하나를 오픈했는데 비슷한 업종의 가게가 옆골목에 생겼어요. 그 두 상점이 다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이 정말 10층짜리, 20층짜리 건물에 지하에 1층에 있는 김밥집을 차렸어요. 그 직원들은요, 전부 점심에 김밥만 드십니다.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막 가게를 확장하고 한 칸짜리 가게를 10칸으로 늘려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사랑하는 친구가 그 옆에다가 똑같은 10칸짜리 가게를 오픈한다 그러면 사이가 아주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매출이 줄고 네,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바깥의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윈, 루즈죠. 누군가의 실패가 또 나의 어떤 성공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아멘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공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배우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요, 왜 필요한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성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방법과 그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배움의 필요성이 배워야 되죠. 그래서 시스템대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메이 사업의 시스템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시스템의 성장 4단계라고 해서 제일 먼저 기초가 바로 토양인데 정신세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에 있는 우리 그림 보시면 나무가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뭔가 씨앗을 심어서 작물을 자라게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죠? 토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틸리라이트에도 뭐를 가장 많이 연구했죠? 땅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토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유틸리라이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러면 거기에 씨앗을 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 정신세계, 우리는 이 싱킹빅의 어떤 절대 긍정이라는 정신을 베이스로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그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절대 긍정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또 훈련하고 또 배우고 우리의 또 멘토이신 이 싱킹빅 안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스폰서들을 통해서 배우고 하면서 이것도 갖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토양 위에 이제 씨앗을 심어지면 뿌리가 내리겠죠. 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바로 행동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토양이 아무리 좋아도요, 행동하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음, 이 행동하는 건 우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A 스텝과 고개로죠. 8가지 단계가 있죠. 제일 먼저 꿈을 적고, 그 다음에 어떤 결단,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꿈이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우리 각자의 꿈이 될 텐데요. 그러고 나면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아메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건 결단이 아니죠. 그래서 아메를 조금 내 인생의 어떤 우선순위에 가져다 놓을 때 비로소 결단이 되고요. 결단이 되면 사실 집중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아메가 자꾸 후순위로 미루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명단 작성하시고요.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또 지속적인 만남, 상담 복제, 이런 과정들이 있죠. 우리 지금 앞선 이 강의 시스템 시간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잘 배우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해야 되는 5가지가 있잖아요. 책 읽기, 음원 듣기, 미팅 참석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배우셨죠. 제품 100% 애용하고 소비자 관리하고 사업 설명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행동 요령 중에 매일 해야 되는 5가지 고개러 중에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 있으셨나요? 나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못하겠어요 하는 거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밀사업은 굉장히 쉬운 비즈니스고 심플한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쉽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 차이는 뭘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행동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지속적으로 항상성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따뜻하나 내 마음이 즐거울 때나 조금 힘이 빠져서 다운될 때나 항상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에서는 누구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다시금 내가 마음을 잡고 또 한 번 힘을 내고 그리고 또 한 발짝 나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곳이 바로 이런 미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배우는 이유도 그런 것부터 하고요. 자, 그렇게 행동을 하면 반드시 뿌리가 내려집니다. 이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 행동하면 결과가 난다.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지면요. 토양이 좋고요. 뿌리가 잘 내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우리 어떤 볼륨 성장, 오른쪽에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 회색 화살표를 딱 따라가 보시면 소비자 모으기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A 스텝대로 공부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서 고개러를 매일매일 하시면 소비자가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 그룹 안에서 또 나와 생각을 같이 해서 이비전을 함께 보고 사업할 분들이 또 분명히 찾아지겠죠. 자, 그 다음 잎사귀가 무성해졌습니다. 볼륨이 커졌고요. 그리고 열매가 열리고 우리가 비로소 원하는 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꿈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여러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의 어떤 단계입니다. 시스템의 필요성을 성공 방법과 노하우를 쉽게 알려주고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시스템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복잡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없겠죠. 리치 디보스 사장님과 제이벤 앤델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처음 만드실 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시면서 야매 비즈니스를 창업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아주 그냥 어떤 젊은 친구들만, 막 트렌디한 젊은 친구들만 이 사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다고 하시면 이것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떤 뭐 특이한 민족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잘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요. 복제가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나 혼자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액티브하게 진행한다. 일정의 성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이 워낙 좋고요. 아메이에 대한 요즘 인지도와 평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이 세일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피는 뭐냐면 21% 보너스를 받는 뭐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리고 루비 정도 2천만 PB 볼륨을 가지는 루비 정도의 볼륨까지는 갈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제가 일어나서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나의 파트너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또 혹은 그 이상의 보석핀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복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이다. 이러면 아메의 근본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시스템이 굉장히 심플하고 쉽습니다. 장기간의 성공 방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덱스트 예거 시스템을 김종민 사장님께서 받아들이셔서 그 덱스트 예거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덱스 예거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덱스 예거 사장님 돌아가셨겠지만 아직도 자녀분들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액티브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때 반짝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대로 계속했더니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성공하는 방법이어야 되고 현재에도 성공하는 방법이어야 되고 또 미래에도 이 방법대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확실한 방법이어야지 이것이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 이 싱킹 빅 시스템 아래에서 많은 성공자분들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심할 거 없이 이 시스템을 믿고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이요. 지난달에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완전 엉뚱한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사업하기 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다른 강의를 시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는데 지금 이 7번 강의만 제가 계속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차트가 지겹지는 않으실까 이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제가 여기다가 뭘 붙일 수도 없고요. 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저도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성공의 공식을 배워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의류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은 낯설었고요. 그냥 저 혼자서 제 일을 잘했던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배려를 하고 그 사람과 호흡을 하고 이런 일들은 익숙치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 딱 나와서 봤더니 우리 스폰서님의 삶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 저렇게 살고 싶고 너무 멋져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스폰서님이 하시는 거는 다 막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하니까 엄청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면 그 사업의 노하우와 우리 스폰서님들의 정신세계는 우리가 바로 따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절대 긍정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미팅 나온 지 뭐 두 달, 세 달 만에 또 혹은 뭐 6개월, 1년 만에 그렇게 금방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흉내는 계속 내죠. 복제를 하고 싶어서 따라하고 싶어서.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겠죠. 저도요. 처음에 뭘 따라했냐면요. 복장부터 따라했어요. 복장부터. 그리고 헤어스타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저 처음에 야맹 사업 나올 때 머리가 허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정돈되지 않은 헤어로 허리까지 길러진 머리를 휘날리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게 저의 일상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디자이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되는 그 어떤 문화에서 살다가 트레이닝복에 힐을 신어도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서 살다가 비즈니스라는 걸 하러 나왔더니 너무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니까 다 따라했습니다. 강의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사석에서 스폰서님이 하시는 어떤 티타임에 하시는 얘기들 이런 것도요. 그대로 따라해서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래서 참 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따라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그러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어떨 때는 쉬운데 어떨 때는 어렵다.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내가 아메이가 조금 안 풀리고 어려운 것 같다. 이 생각을 탁 하고 저를 점검을 해보면 어김없이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시스템 강의에 집중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원칙이 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이 비즈니스 안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외줄이 아니거든요. 한 줄 외줄타기 같은 게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불안해서 야매에서 하시겠습니까? 큰 도로 같은 건데 안전한 도로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요. 또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깨어 있고 이 미팅에 항상 함께 하고 있고 또 스폰서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다시 올바른 정중앙의 시스템 기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보십시오. 56명이 1년 이내에 포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100명이거든요. 확률을 나타낸 겁니다. 100명의 비즈니스를 스타트를 하면 56명은요, 1년 이내에 포기라고 합니다. 비전을 제대로 못 보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 생각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요. 34명은요,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이웨이로 비즈니스 하십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이 있듯이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 미팅? 아 오늘 미팅은 나 하나쯤은 좀 빠져도 내가 없어도 뭐 미팅 잘 돌아갔는데 뭐 이런 마음. 이거 아주 강력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들. 네, 그래서 우리 금지곡 있죠. 노래방에서 절대 부르지 말아야 되는 아메이 사업장. 마이웨이라는 곡을 금지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런데 이 빨간 동그라미 주목해 보십시오. 시스템에 조인되어져 있는 플러그인 되어져 있는 10명은 100% 성공하는 비즈니스가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뭐가 아주 장기가 많고 막 스펙이 좋고 내가 뭘 가지는 게 막 많다. 네,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고 뭐냐면 저의 무기는 이 자리에서 엉덩이 붙이고 미팅 안 빠지고 배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 마음. 그리고 스폰서님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순수하게 그것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저희가 아미를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한번 들어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들어오시고 싶으시잖아요, 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100% 성공을 응원합니다. 복제와 축적의 비즈니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혼자 사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제되고 그다음에 모든 일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매이 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더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복제가 되고 또 이것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시스템 없이 무분별하게 10사람이 아미라면 10가지의 시스템이 있고 100분이 아미라면 100가지의 시스템이 있으면 절대로 쌓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싱킹비 그룹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더 매직 오브 싱킹비라는 책 제목에서 우리의 이름을 저희 탑리더이신 김종규 크라운 사장님께서 만드셨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덱스트 예버입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배워서 오신 거고요. 빅 드림, 빅 비즈니스, 빅 석세스, 절대 긍정이라는 우리의 모토가 있습니다. 빅 드림이란 무엇이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꿈이 빅드림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의 크기가 크면 빅드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 또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공부를 할 때 간절함이란 3살짜리 아이를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넓은 어린이 공원에서 손을 놓쳐서 잊어버렸는데 10분 동안 찾지 못했어요. 손을 바로 놓치면 아이는 바로 있거든요. 10분, 15분이 지났는데 아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주변을 찾아 헤매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쿵쿵하면서 와 진짜 이런 마음이면 못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이것은 간절함 아니잖아요. 기필코 해내고 끝까지 해내고 그리고 될 때까지 하고 이것이 빅들이 우리의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내 꿈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한테 주는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절대 긍정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김종규 사장님의 책인 절대 긍정에서도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모든 일의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습관이죠. 자꾸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자꾸 훈련하니까. 저도 급하게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차가 확 뛰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딱 밟을 때 때로는 조금 아우 정말 그리고 그 차에 끼어든 차 때문에 제가 신호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3분, 5분을 더 기다려야 될 때, 이럴 때, 약속 시간은 긴급한데, 다급한데, 이럴 때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절대공정을 배웠잖아요. 그럴 때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훈련돼서 배워가지고, 나보다 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화장실이 엄청 급하신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이 요즘 최근에 정말 진짜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라고 울림이 준 얘기가 뭐였냐면요. 사람이 너무 많은 지하철을 여름에 타고 어떤 리더님이 미팅장에 오셨다잖아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절대공주님 어떻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 들으신 분들 계시죠? 사장님, 그 옆에 있는 서로 몸 부딪히면서 땀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사장님 지하철 못 타고 왔어요. 사장님 혼자서 지하철 타시면 그 지하철이 운행을 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해서 지하철 타고 오실 수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경제에 이른 이 절대등장.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는 아직도 배우고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묻지마 원칙이 있네요. 나이, 고향, 학력, 재산, 종교, 정치 서로 묻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하지마 원칙도 있습니다. 동거래, 술, 도박은 이 우리 조은이 아메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동거래에 당연히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가끔은 제품 거래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빌려드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럴 때 또 이제 그것도 너무 장시간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드릴 건 드리고 또 받을 건 받고 하는 그런 아주 깔끔하고 클린하고 그리고 좀 수준이 높은 이런 어떤 문화 우리가 지켜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스템의 정신세계. 아까 그 토양이었죠, 토양. 우리가 그 땅에 해당되는 정신세계. 아무리 씨앗이 좋고 아무리 좋은데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싱킹빅에서는 이 정신세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리더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인문학 강의를 정말 수강료를 내고도 강의를 듣는 그 정도의 퀄리티에 되는 강의를 저희가 지금 무료로 다 이 시스템만 듣고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너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 사랑해야 되죠. 가족, 스폰서님, 파트너, 직장과 이웃, 국가까지 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눌 줄도 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네, 고개를 몇 분이 막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여러분이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해서 이렇게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안위를 염려하고 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에게도 그런지 한번 되돌아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요즘 만나는 소비자분들은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내가 내 몸을 너무 못 아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질병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나를 못 아꼈다. 그것도 내가 나를 사랑했으면 그렇지 않은 건 거죠.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꿈을 접고 내 꿈이 뭔지 찾아가는 과정도 저는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밤에 작업을 하는데 홈미팅에서 원하는 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 뭐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을 적으래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다 한 글자 적었습니다. 여행.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가고 싶은 거, 돈. 그 정도로 잘 살고는 싶고 뭔가 내가 이 어떤 이렇게 막 멋지게 살고는 싶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나를 아끼고 가꾸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림 첫 번째 우리 시스템 첫 번째가 꿈이잖아요. 그 꿈을 자꾸 적어 나가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난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한지 이것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이 잘 되어져 있으면요.
남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관해서도요 인정하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희생입니다.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직 익숙치 않은데 지금 이웃과 국가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희생이라니. 아, 네. 눈앞의 내 이익보다 파트너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 길게 보고 하라는 거죠. 어떤 파트너께서 어떤 소비자가 이제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완도에 있는 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완도. 제가 이렇게 내비를 찍어봤더니 6시간 걸리더라고요. 6시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만나러 갈 예정인데, 만나러 갈 건데,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유비 생각하고 식사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하면 안 되죠. 실질적인 손익 계산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친구를 만나서 그분이 소개를 시켜줬지만 소비자가 될지 소비자는 되겠죠, 당연히. 사업자가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제가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을 소개시켜준 그 A라는 그분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저하고 신뢰가 더 끈끈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명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치약 하나를 가지고도 부산까지 가죠. 수세미 하나를 가지고도 제주도도 갈 수 있죠. 자, 바깥에 다른 비즈니스를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 속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럼 안 돼요. 그렇게 사업하면 망합니다. 네, 그렇지만 눈앞의 이익보다 내 파트너의 이익, 그 다음에 또 결국은 그것이 더 길게 보면 나에게 다 돌아오는 내 비즈니스의 이익이더라라는 거죠. 자, 공사.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려면 자기중심성을 조금 낮추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도가 도와주려는 의도로면 된다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분을 만나서 PB를 올리려는 목표는 있으나 그 목표 아래의 의도는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돼야 됩니다. 정수기를 사용을 하시면 그 가정에 도움이 될까요? 폐가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뉴트라이트를 잘 드시는 가정에서는요. 도움이 될까요? 폐가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은 잘 아메를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친구야, 네가 이 얘기를 하려고 나한테 왔니? 네가 아세로아씨를 얘기하려고 나한테 왔니? 그러려면은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그 친구가 암 환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에 가서 디톡스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아스라시를 사서 친구의 손을 잡고 건강을 얘기해주고 친구가 힘든 과정을 겪어놨는데 그것을 함께 소통하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뭔가 물건을 팔려가는 마음보다는 도와주는 의도가 더 많았죠. 그런 의도는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다 알아줍니다. 끝까지 그분이 못 알아준다 이러면요 좀 안 만나셔도 됩니다. 관계, 수평적인 관계, 조직 관계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우리 리더님들과 우리들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저희들한테 하시는 관계, 그런 수평적인 관계. 이럴 때 자기중심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 말은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듣는 거라고 합니다. 또 잘 듣는 분이 또 말도 잘합니다. 잘 듣는 분이 말을 잘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잘 들으시는 분이 질문을 잘하십니다. 그게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의 얘기를 경청해서 잘 들으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파악이 되고 니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시기 쉽거든요. 그런데 왜 듣는 게 잘 안 되냐. 사람은 너무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난 듣는 걸 아주 좋아해요. 이런 분은요. 잘 없으십니다. 그래서 듣는 걸 필로 하고 나는 말을 이 정도만 해야지라고 누군가를 만나시면요. 한 5대5 정도로 듣고 말하고 온다라고 해요. 그리고요. 말을 많이 하고 오잖아요.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사업 초기에.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오니까 상대 니드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나의 열정만 쏟아내고 온 거예요. 돌아서서 나올 때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막 여기 사업 있구만. 잘하려고 제품 여기 있어. 이 친구에게
원하는 건 뭐지? 다음에 가서 이 친구와 소통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필히 내가 듣기만 해야 되겠다. 이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 빚진 자가 된다고 합니다. 빚진 자. 근데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내가 많이 들어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빚진 자가 되잖아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진짜 많으실 거예요. 리더님은요. 가서 얘기 들어주고 차 마시고 얘기 들어주고 별 얘기도 안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왔는데 돌아서 오니까 막 프로모션을 주문하셨다 이러든지 제가 그날은 미팅이 언제라고 하셨죠? 제가 그날은 시간을 비워볼게요. 막 이런 뭐 피드백이 온다던가 그런 거죠. 자, 성실성, 약속 지키기.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꾸준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요, 만약에 약속을 어길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시간 약속이든 아니면 뭐 만남의 약속이든 누군가 뭐 구두로 한 약속이든 그럴 때는 반드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만난 약속이 있는데 어쩌다 보면은 뭐 무슨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전혀 그런 경우가 있었고 명절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건데요. 제가 강남에서 저쪽 강서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냥. 그때 그분이 누군가를 초대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한 1시간 반 전에는 출발을 했거든요. 막힐 걸 예상. 정말 1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물론 이해는 해주셨죠. 그러면요. 그 나의 실수에 관해서 이분과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것에 관해서 3번 정도는 마음을 담아서 어필을 하셔야지 진정성이 닿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 죄송해서 계속 통화는 하고 뭐 했지만 식사를 배달을 시켜드렸어요. 식사를 어쩔 수 없잖아. 드시고 계셔라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후에 좋은 만남이 되긴 했습니다. 다음은 비밀 유지입니다. 좋은 일도 물어보고 하라. 우리가 나쁜 일은 당연히 비밀 유지하는 건 좋은데요. 또 좋고 즐거운 일은 또 이렇게 또 좋은 거니까 경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신뢰가 높아지고 자기중심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다음 우정. 인간관계 사업입니다. 메인은요. 그래서 깊은 우정과 소통. 이런 어떤 사랑, 희생, 봉사 이런 어떤 베이스가 잘 우리 삶에 우리 이 싱킹빅 문화에 우리들 간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진짜 진정한 친구, 끈끈한 우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깊은 우정, 스폰서님과 저와의 우정, 우리 각자의 스폰서님들과 또 LOS 스폰서님들과 나와의 우정, 또 그 LOS 파트너들과의 우정, 이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성심, 시스템에 밀착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성심은요, 시스템에 밀착하는 것, 또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스폰서님, 업라인 스폰서님에 밀착하는 것이 바로 충성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가 충성심을 가장 로얄티죠, 로얄티.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미팅이라고 배웠습니다. 스폰서님이 주최하시는 미팅에 내가 참여하는 거. 자격이 있는 미팅이다 이러면 자격을 달성해서 참여하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미팅이 있어요. 내가 소비자하고 약속이 있어요. 내가 홈미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께서 또 우리 또 김종미 사장님께서 미팅을 만드셨다. 이러면 뭐가 우선이죠? 당연히 스폰서님, 업라인 스폰서님의 미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함께 지켜나갔을 때 또 뒤에 말씀드릴 팀워크라는 것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나보다는 팀을 우선시했을 때 서로가 성장할 수 있다. 네, 사업 활동의 원칙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디피케이션, 서로 상호 존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칭찬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메이 삽을 만나기 전에 평생에 들은 칭찬보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들은 칭찬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칭찬이 좀 잠자고 있던 저의 어떤 그 열정도 불러일으켜 준 것 같고, 그다음에 저의 잠재력도 깨워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칭찬도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칭찬하세요라고 해서 나 자신을 한번 칭찬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배우자도 한번 칭찬해 보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얼굴을 마주하는 또 많은 분들을 정말 긍정적인 칭찬 한마디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람이 중심인 비즈니스, 친밀감이 중요하죠. 앞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의사소통, 업라인 스폰서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사업을 나 너무 잘하고 나 지금 내가 시스템에 조인돼 있고 내가 이번에 픽업해서 유핀이고 이러니까 나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끝까지 해도 다 알 수 없는 비전과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이신 박정선 사님께서 이틀 전인가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늘 듣는 얘기지만 너무 이렇게 탁 가슴이 와닿은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사업 설명을 잘 못 알아들으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이게 왜 또 정상이지? 여러분들이 뭘 되게 잘하면 되게 잘 이해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잘할 것 같죠? 텍스트 리뷰가 와서 사업 설명을 해도요, 못 알아들으십니다. 왜냐면요, 각자의 놓인 위치와 처지에 따라서 보이는 게 이 비즈니스의 비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지금 아는 아메의 가치와 제가 가지고 있는 아메의 가치는 또 다르고요. 김종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사업의 크기와 비전과 가치는 또 다르고요. 텍스트 얘기는 또 달랐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내 사업에서 내가 잘한다고 내가 이렇게 내 파트너 그다음에 내 소비자 이렇게 한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 성장해도요 나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라인과 연결을 시키고요. 더 성장하신 큰 분들과 연결을 시켰을 때 여러분 비즈니스가 엄청 쉬워지는 겁니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 주 1회 이상 상담하기를 적극 권장드리고요. 주 1회도 아니죠. 전화 상담은요. 매일도 할 수 있고 하루에 몇 번씩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소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빨리 얼마나 이 아메이 시스템을 배워나가느냐 우리 이 스폰서들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빨리 배워나가느냐 더불어 싱킹빅의 이 절대극을 얼마나 빨리 배워나가는가 여러분 비즈니스의 속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일, 그 다음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은 스폰서님과 상의하고 하시면 여러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나의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동기부여 되지 않아 있는데 어디 가서 에너지와 열정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가 진짜 좋아야지 누구 초대할 수 있고요. 내가 새로 나온 신제품이 와 진짜 좋다 해야지 그 제품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해서 얘기한다. 네,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YMA를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그다음 내가 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본인의 동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언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했더니 저는 누군가의 드림 폼 얘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이 그렇게 뛰어요. 그리고 또 그분을 막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수익 구조를 들어서 와 이렇게 빅 보너스가 많고 야 저렇게 아미가 저런 캐시백을 주는 거야 라고 할 때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고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여행 영상을 보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시죠.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정적인 응원을 들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고도 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것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나를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열정 받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 꿈을 다시 막 줍습니다. 제 꿈을. 제 꿈을 막 적다 보면 그 꿈속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 꿈을 막 적다 보면요. 결국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명단이 막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해야죠. 미팅도요. 다 지금 연결되는 일입니다. 비즈니스 및 시스템, 책 음원, 내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들, 그렇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없겠죠. 그리고 상대를 너무 배려한 홍보, 프로모션, 초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분의 거절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면서 초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제 얘기. 근데 그렇게 해서 흘려보낸 기회들과 시간들이요.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다 무용지물이더라. 그럼 제가 그렇게
타이밍 놓쳐버리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 순간 찰나가 어색한 거지. 결국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본인이 처한 위치와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비전을 보는데 새가 본 비전만큼 그분이 몰라서 약간 불편한 눈빛을 보내고 노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모두 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와서 아픕니까? 그죠? 내가 내 꿈이 있고 그분 정말 원한다 그러면 그분과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논쟁하거나 다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분을 또 아주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셔야 된다. 복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 복제에 바로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의 근원이 바로 이 복제입니다. 복제가 되지 않는 비즈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 수입과 같습니다. 바깥에 타 네트워크이다, 어떤 제품들이다, 비싼 화장품을 판매하는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을 보면 뭐 우리가 아메이보다 수입 구조가 뭐 더 훌륭해요, 우리는 더 빨리 돈이 돼요,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비즈니스가 오랫동안 영위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뭐 철수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요, 우리 아메이 시스템과 좀 다릅니다. 1차, 우리가 얘기한 어떤 1차 보너스, 세일즈 앤 마케팅이 많은 포지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세일즈 앤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이 시스템 안에서 나처럼 똑같이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성공의 방식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물론 시스템을 복제하는 게 맞지만 내가 모시고 온 그분은 또 누구를 처음 보죠? 나를 보겠죠. 또 제가 모시고 온 누군가가 우리 이 미팅장 안에 함께 있는 형제레그 리더님들을 보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원본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은 팀워크입니다. 우리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미팅장 안에서 팀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 팀워크는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팀워크를 위해서 대단히 뭘 해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오너고 내가 깨끗한 원본이 돼야 되고 내가 솔선수범하고 이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LOS 팀이 안에 구성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심 나에다가 놓고 보시면요. 나한테 아메를 알려주신 분 S 스폰서님 계시고요. 나의 파트너 AB가 있고요. 우리 스폰서님의 파트너 CD가 있죠. 스폰서님은 나도 파트너지만 CD도 파트너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나와 C는 형제레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파트너 A와 C는 무슨 관계일까요? 여기도 형제레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폰서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형제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이런 팀 안에 있습니다. 팀워크에서는요, 배려하는 마음, 남을 도울 때 내가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형제래그 사장님이 새로운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 좀 앞자리도 양보하시고요. 그리고 막 너무 지나친 새로운 분에게 너무 지나친 과대한 관심은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하는 분위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협력하는 마음, 나와 스폰서, 나와 파트너, 나와 형제들 협력하는 마음이죠.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미팅에 혼자 왔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혼자 오신 분들 있으시죠? 줌이니까 어떤 미팅에 혼자 가실 때 있으시죠? 그런데 많은 형제레그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안에서 미팅이라는 것을 만들고 팀워크라는 걸 만들어주잖아요. 그분들은요. 내가 언젠가 모시고 올 나의 소중한 후원자를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갖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미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죠. 그럼 오늘 혼자 앉아있는 나는요. 오늘 누군가가 모시고 온 그 분의 그 소중한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앉아서 미팅을 임하셔야 되겠습니까? 핸드폰 보시면 될까요? 카톡 하시면 될까요? 네.
조르시면 되실까요? 너무 피곤하시면요. B 플러스랑 드시고 XXL 좀 드시고 바로 뒤에 잠깐 서 계시면 괜찮습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 이것이 협력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긍정. 뭐뭐뭐라도 다행이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마음, 나에게 최상의 길을 제시한다는 믿음.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 팀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죠.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스폰서님들 업라인이다 라고 하는 거. 복장과 외모, 단정한 비즈니스 차림, 뭔가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나게 단정한 느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투, 사용 언어, 단어, 긍정적 대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 줄임말도 많이 쓰고 한다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언어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다음은 크로스 라인입니다. 크로스 라인은요. 스폰서가 없는 상황에서 형제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부정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크로스 라인입니다. 자, 그럼 부정적인 교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이야기, 회사 얘기, 제품 얘기, 팀 스폰서에 대한 불평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이번 제품은 지난 게 번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얘기. 아니는요. 연구를 많이 하고요. 진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회사고 아메리칸 회사 자체도요. 물건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매출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연구개발 많이 하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내기까지 노력이 많이 드는지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가격이요? 비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신제품이 됐는데 또 올랐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깥에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더 올랐어요. 아메리만큼 제품이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가격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싸다고 잘 팔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격 정책은요,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메이 제품이 TV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매체 광고를 안 하잖아요. 오로지 우리의 구성 광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이마만큼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 가격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료 이동 시 필요하면 스폰서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가끔 이렇게 PPT 자료나 어떤 막 제품 강의할 때 막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 이런 사진들이 막 마음에 들어서 강의 중에 사진을 찍는 것은 뭐 여러분 다 허용은 되지만 자료를 받는 것을 그 강사분에게 가서 제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얘기하는 건 조금 실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린다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 스폰서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 어떤 필요하신 내용인 것 같으면 또 여러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사업 상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비즈니스 상담 내용을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형제 레그 간에 서로 사업 상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와 형제 레그 사장님들은요, 비즈니스 상으로 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비즈니스는 나의 파트너, 나의 스폰서,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에만 연관이 있죠. 그래서 사업 상담을 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에 해가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상담 내용을 공유하지 말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스폰서분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에게는 좀 다른 상담을 해주실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 나의 상황과 다른 분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아이들 연령대도 다르고 명단도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전하는 필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상담을 해주실 수가 있죠. 오전에만 미팅 나오시는 분과 부부가 오전 저녁 풀타임으로 미팅을 나오고 주말 미팅을 다 참석하시는 분과 상담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결코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라인인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형제 레그와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이니까. 그것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형제레고와는 서로 예우하고 존중하고 동기부여되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인사하시고요. 웃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커피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옆에 오셨어요? 선생님 커피 한 드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물도 좀 부어주시고요. 이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왔는데 내 가방을 놨던 옆자리에 좋은 자리에 형제리그 사장님이 누군가 초대해서 오시면 가방을 치워서 좋은 자리를 안내요. 이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리그 사장님들, 하이핀 사장님들, 일반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형제리그 분들한테 하나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칭찬만 하시는데 우리가 또 칭찬도 잘못하면 가끔은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이 칭찬도 이게 훈련이 돼서 잘하시면 괜찮은데 가끔 나는 칭찬한다고 칭찬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은 칭찬 오해하지 마세요 사장님. 제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좋아졌거든요. 명절 동안 제가 톡톡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괜찮지만 독자분도 그게 또 아무튼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자고 하니까 그렇게 들은 거고요. 그래서 칭찬이 익숙치 않을 때는요. 그냥 여러분 이것만 합시다 우리. 사장님 멋있어요. 강의하고 나오시면 사장님 멋있어요. 핀업하고 나오시면 핀업 하셨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사장님 너무 축하드려요. 대단해요. 제가 들은 칭찬 중에 저는 제일 그냥 좋았던 칭찬이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아기가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해내셨어요? 대단해요. 뭐 이런 거. 그럼 우리가 만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장님 멋져요. 우리 또 주메리지 사장님들 대단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 뉴핀 되실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정말 세련되고 멋있게 아메이사업 하는 분들 다 멋지고 세련된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싱킹빅이라는 곳에 와보니까 정말 더 뭔가 다르고 신사적이고 멋있고 이 배려하는 어떤 따뜻한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진은요 60주년에 갔을 때 이제 2세분들이시죠. 창업자 2세분들이 무대에서 이제 스피치를 하시면서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메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또 앞으로 60년이 지난 후에도 아메이는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를 믿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성공을 믿으시고 스포츠님 믿으시고 또 CKB 시스템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꿈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